제발 내 돈 좀 갚아줘, 부탁이야. 그래. 더 굳거를 해봐, 어서. 더 해보라고. 가진 것도 없는 주제에 어디서 감히. 뺨을 맞는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20년 전 제가 빌려준 1,000만 원으로 2천억 원 기업을 만든 친구가 이제는 저를 완전히 짓밟으려 한다는 것을요.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제가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라는 것을, 그리고 이 싸움이 그녀의 모든 것을 무너뜨릴 거라는 것을요. 안녕하세요. 저는 박수진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20년 전 친구에게 빌려준 1,000만 원이 어떻게 제 인생을 바꿨는지, 그리고 어떻게 정의가 승리했는지 말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새벽 5시, 알람이 울리기 전에 눈이 떠집니다. 20년째 이어온 습관입니다. 작은 원룸에서 일어나 창문을 열었습니다. 서울 변두리 낡은 건물의 3층. 제가 사는 곳은 월세 40만 원짜리 방입니다. 부엌이라고 하기엔 너무 작은 공간에서 물을 끓입니다. 커피는 사치입니다. 보리차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벽에 걸린 낡은 달력을 봅니다. 오늘은 2023년 10월 15일. 월세 내는 날입니다. 통장을 확인합니다. 잔액 38만 원. 월세 40만 원을 내면 마이너스입니다. 또 카드 대출을 받아야 합니다. 이게 제 현실입니다. 54살 박수진. 분식집 사장. 아니, 사장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그냥 분식집 주인입니다. 옷장을 엽니다. 낡은 옷들이 몇 벌 걸려 있습니다. 가장 깨끗한 옷을 꺼내 입습니다. 분식집에서 일할 옷이지만 그래도 단정해야 합니다. 거울을 봅니다. 주름이 깊게 패인 얼굴, 고생한 세월이 그대로 보입니다. 머리는 반쯤 희끗해졌습니다. 염색할 돈도 아깝습니다. 한숨이 나옵니다. 오늘도 힘내자.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오전 6시 가게로 향합니다. 지하철을 타고 새 정거장. 지하철 비용도 아까워서 가끔은 걸어가기도 합니다. 가게에 도착합니다. 수진이네 분식이라는 낡은 간판이 걸려 있습니다. 20년 전 처음 달았던 그 간판입니다. 셔터를 올립니다. 삐걱삐걱 소리가 납니다. 기름칠을 해야 하는데 그것도 돈입니다. 가게 안으로 들어갑니다. 좁은 공간, 테이블 6개, 낡은 주방 기구들. 이게 제가 가진 전부입니다. 청소를 시작합니다. 걸레질을 하고 테이블을 닦고 주방을 정리합니다. 오전 7시 재료 손질을 시작합니다. 떡볶이용 떡, 어묵, 야채들. 신선한 재료를 쓰려고 합니다. 그게 제 자존심입니다. 비록 가게는 작지만 맛은 정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전 10시 가게 문을 엽니다. 첫 손님은 없습니다. 요즘은 점심시간에나 손님이 몇 명 옵니다. 핸드폰을 확인합니다. 딸 지은이에게서 문자가 와 있습니다. 엄마, 이번 달 등록금 입금됐어요? 아직 안 들어왔는데. 가슴이 철렁합니다. 등록금 300만 원. 아직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엄마가 이번 주 안에 넣어줄게. 조금만 기다려. 답장을 보냅니다. 하지만 방법이 없습니다. 통장에는 38만 원. 카드 대출은 이미 한도가 꽉 찼습니다. 눈물이 핑 돕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대학생 딸, 아들은 이제 고3입니다. 두 아이를 키우는 게 이렇게 힘든 줄 몰랐습니다. 남편은 10년 전 떠났습니다. 사업 실패하고 술만 마시다가 어느 날 짐을 싸서 나갔습니다. 연락도 없습니다. 그 후로 저 혼자 아이들을 키웠습니다. 이 작은 분식집 하나로 20년을 버텼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한계입니다. 건물주가 바뀌면서 월세가 올랐습니다. 15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2배입니다. 요즘 월세 시세가 그래요. 못 내시면 나가셔야죠. 건물주의 차가운 말이 귓가에 맴돕니다. 월 매출은 600만 원 정도. 재료비, 월세, 공과금을 빼면 남는 게 거의 없습니다. 이러다가 가게 문을 닫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20년 동안 지켜온 이 가게를, 제 유일한 생계수단을 문득 20년 전이 떠오릅니다. 그때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열심히 하면 잘 될 거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친구가 있었습니다. 김은혜, 대학 동창, 어려울 때 서로 의지했던 친구. 그 친구에게 1,000만 원을 빌려준 게 1998년이었습니다. 3개월만 빌려줘. 꼭 갚을게. 눈물로 매달리던 은혜의 모습이 생생합니다. 제 통장을 거의 비워 빌려줬습니다. 그때 그 돈이 제게는 전 재산이었습니다. 차용증도 썼습니다. 제대로 2023년 1월 15일까지 원금 1,000만 원과 이자 5%를 지급한다. 은혜의 서명이 또렷합니다. 3개월 후 연락이 끊겼습니다. 6개월 후 찾아갔을 때 은혜는 이미 사업을 확장하고 있었습니다. 수진아, 조금만 더 기다려. 사업 잘 되면 몇 배로 갚을게. 그 말을 믿었습니다. 1년, 2년, 5년, 10년, 20년이 흘렀습니다. 은혜는 제 돈으로 사업을 키워 이제는 2천억 원 매출의 화장품 기업 CEO가 되었습니다. 방송에도 나옵니다. 자수성가한 여성 기업인으로. 하지만 아무도 모릅니다. 그 자수성가의 시작이 친구를 배신한 1,000만 원이었다는 것을. 저는 여전히 이 작은 분식집에서 하루하루를 버텁니다. 그리고 오늘도 월세를 걱정합니다. 이게 공평한 건가요? 이게 정의로운 건가요? 점심시간입니다. 손님이 몇 명 들어옵니다. 대학생으로 보이는 여학생 둘입니다. 떡볶이 2인분이요. 네, 금방 해드릴게요. 떡볶이를 만듭니다. 떡을 삶고 양념을 넣고 어묵을 추가합니다. 정성스럽게 만듭니다. 비록 작은 가게지만 맛만큼은 최고로 하고 싶습니다. 떡볶이를 내놓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여학생들이 한 입 먹더니 눈이 휘둥그레집니다. 와, 진짜 맛있다. 여기 맛집이네. 기분이 좋아집니다. 이럴 때가 가장 보람찹니다. 손님들이 계산하고 나갑니다. 1만 원. 현금으로 받습니다. 카드 수수료도 아깝습니다. 돈을 금고에 넣으며 생각합니다. 오늘 하루 매출이 얼마나 될까? 그때 가게 문이 열립니다. 중년 남자가 들어옵니다. 정장 차림입니다. 사장님 계세요? 네, 제가 사장인데요. 저 건물주 대리인입니다. 이번 달 월세 아직 안 들어왔는데요. 가슴이 철렁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번 주 안에 넣어드릴게요. 사장님, 벌써 2달째입니다. 이러시면 저희도 곤란합니다. 알겠습니다.
꼭 입금하겠습니다. 남자가 나갑니다. 다리에 힘이 풀립니다. 월세 밀린 게 벌써 2달. 300만 원입니다. 어떻게 마련해야 할까요? 핸드폰을 꺼냅니다. 연락처를 스크롤합니다. 김은혜. 20년 만에 연락해볼까 고민합니다. 손가락이 떨립니다. 결국 전화 버튼을 누릅니다. 뚝, 뚝, 뚝. 여보세요? 은혜의 목소리입니다. 예전과 똑같습니다. 은혜야, 나 수진이야. 수진이? 박수진? 응, 오랜만이다. 잠시 침묵이 흐릅니다. 왜 전화했어? 목소리가 차갑습니다. 은혜야, 나 지금 좀 힘들어. 20년 전에 빌려준 돈 있잖아. 이제 좀. 은혜가 웃습니다. 비웃는 것처럼 들립니다. 수진아, 그게 몇 년 전인데 아직도 그 얘기해? 20년 전이지만 약속은 약속 아니야? 차용증도 있고. 그거 소멸시효 지났어. 뭐? 소멸시효. 10년 지나면 법적으로 갚을 의무 없다고. 우리 회사 변호사가 그러더라.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은혜야, 우리 친구잖아. 법 이전에 도의적으로. 수진아, 나 바빠. 끊을게.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핸드폰을 든 채 멍하니 서 있습니다. 이게 친구인가요? 제가 가장 힘들 때 전 재산을 빌려준 친구가 할 말이 이건가요? 눈물이 흐릅니다. 억울합니다. 분합니다. 배신감이 밀려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오래된 상자를 꺼냅니다. 20년 전 차용증이 들어 있습니다. 2023년 1월 15일까지 원금 1,000만 원과 이자 5%를 지급한다. 김은혜. 서명과 도장이 또렷합니다. 이게 증거입니다. 하지만 소멸시효가 지났다니. 법이 이렇게 불공평한 건가요? 친구를 도와준 사람은 손해를 보고 배신한 사람은 2천억 원 기업의 CEO가 되는 게 정의인가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웁니다. 왜 이렇게 힘든 거지? 그때 딸 지은이가 문을 두드립니다. 엄마, 괜찮아? 응, 괜찮아. 목소리가 떨립니다. 엄마, 나 알바 더해서 등록금 내볼게. 엄마 힘들어 보여서 가슴이 미어집니다. 대학생 딸이 엄마 걱정을 해야 하는 현실. 지은아, 괜찮아. 엄마가 해결할게. 하지만 방법이 없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합니다. 이대로 포기해야 하나? 20년이나 지났는데 받을 수 있을까? 하지만 그건 제 돈이야. 제 전 재산이었어. 은혜는 그 돈으로 2천억 원 기업을 만들었어. 저는 아직도 월세방에서 살고 있는데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절대 포기할 수 없습니다. 법적으로 안 되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정의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늦더라도 다음 날 아침 결심을 합니다. 법률 상담을 받아보기로 합니다. 인터넷을 검색합니다. 무료 법률 상담. 서울시 법률구조공단이 나옵니다. 전화를 겁니다. 네, 서울시 법률구조공단입니다. 저기, 소멸시효 지난 빚도 받을 수 있나요? 상담 예약하시겠습니까? 네. 다음 주 화요일 오전 10시로 예약합니다. 일주일을 기다립니다. 그 일주일 동안 은혜에 대해 조사합니다. 인터넷을 검색합니다. 김은혜 CEO. 수많은 기사가 나옵니다.
김은혜 대표 화장품 업계의 신화. 연 매출 2천억, 자수성가 여성 CEO. 가진 것 없이 시작해 이룬 성공 스토리. 기사를 읽으며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가진 것 없이 시작이라니. 제 1,000만 원으로 시작했으면서 사진을 봅니다. 은혜가 고급 정장을 입고 환하게 웃고 있습니다. 손목에는 명품 시계. 5천만 원은 좋게 넘어 보입니다. 더 검색합니다. 은혜의 SNS를 찾아냅니다. 인스타그램에는 화려한 삶이 펼쳐져 있습니다. 해외여행 사진, 고급 레스토랑, 명품 가방들, 최근 게시물을 봅니다. 오늘 프랑스에서 구입한 에르메스 백, 작은 사치, 좋아요 3만 개, 댓글들이 달려 있습니다. 부러워요. 역시 김은혜 대표님, 저도 저렇게 성공하고 싶어요. 속이 뒤집어집니다. 그 돈이면 제 월세를 몇 년치 낼 수 있는 돈입니다. 더 파고듭니다. 은혜의 회사 홈페이지를 찾습니다. 루미나 코스메틱스 직원 소개 페이지가 있습니다. CEO 김은혜. 1998년 작은 사무실에서 시작한 루미나는 이제 직원 1,000명, 연 매출 2천억의 중견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1998년 제가 돈을 빌려준 그 해입니다. 증거를 모읍니다. 20년 전 차용증을 스캔합니다. 당시 통장 거래 내역도 출력합니다. 제 통장에서 은혜의 통장으로 1,000만 원이 이체된 기록이 선명합니다. 날짜도 정확합니다. 1998년 10월 15일. 그리고 문득 떠오릅니다. 20년 동안 은혜와 나눈 문자 메시지들. 핸드폰을 바꾸면서 백업해둔 데이터가 있습니다. 오래된 노트북을 켭니다. 파일을 찾습니다. 2005년 은혜가 보낸 문자. 수진아, 미안해. 조금만 더 기다려줘. 꼭 갚을게. 2010년 또 다른 문자. 수진아, 이해해줘. 지금 회사가 힘들어서. 2015년 마지막 문자. 수진아, 너무 닥달하지 마. 내가 언제 안 갚는다고 했어? 이게 다 증거입니다. 채무를 인정한 증거들입니다. 희망이 보입니다. 소멸시효가 지났어도 채무자가 인정한 증거가 있으면 다를 수도 있지 않을까? 화요일 아침, 법률구조공단으로 향합니다. 낡은 건물의 3층, 좁은 상담실입니다. 젊은 변호사가 앉아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무슨 일로 오셨나요? 차용증과 통장 거래 내역, 문자 메시지 캡처본을 꺼냅니다. 20년 전에 친구에게 1,000만 원을 빌려줬는데 아직까지 못 받았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검토합니다. 한참을 보더니 고개를 들립니다. 소멸시효가 지났네요. 10년이 지나면 법적으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자들 보세요. 채무를 인정한 내용들이에요. 변호사가 문자 내용을 꼼꼼히 읽습니다. 채무 승인으로 볼 수 있는 내용들이네요. 그럼 받을 수 있나요? 쉽진 않습니다. 하지만 시도는 해볼 만합니다. 특히 이 문자들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변호사가 잠시 망설이더니 말합니다. 소송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변호사 선임료만 최소 500만 원은 들어갑니다. 500만 원. 제게는 천문학적인 돈입니다. 그렇군요. 실망이 얼굴에 드러납니다. 저희가 무료 법률 지원을 해드릴 수는 있지만 승소 가능성이 높아야 하고요.
변호사가 다시 서류를 검토합니다. 이 사건은 승소 가능성이 50% 정도 됩니다. 채무 승인 증거가 있어서요. 하지만 상대방이 2천억 기업 CEO라면 그게 문제인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상대방이 유능한 변호사를 선임할 겁니다. 그러면 소송이 길어지고 복잡해집니다. 좌절감이 밀려옵니다. 알겠습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상담실을 나옵니다. 복도에 주저앉고 싶습니다. 결국 돈 없으면 법도 못 받는 건가? 이게 정의인가? 그때 누군가 다가옵니다. 혹시 기문에 관련해서 상담받으셨나요? 중년 남자입니다. 네. 누구세요? 저는 이준혁이라고 합니다. 루미나 코스메틱스 전 법무팀장이었습니다. 심장이 뜁니다. 전 법무팀장이요? 네.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퇴사했습니다. 당신 얘기를 우연히 들었습니다.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근처 카페로 자리를 옮깁니다. 이준혁 전 법무팀장과 마주 앉습니다. 어떻게 제 얘기를 들으셨나요? 김은혜 대표가 최근 법률팀에 지시를 내렸습니다. 박수진이라는 사람이 연락하면 철저히 막으라고요. 소멸시효를 이유로 거부하라고요. 그랬군요. 그때 이 사람이 누군지 궁금했습니다. 알아보니 20년 전 창업 자금을 빌려준 대학 동창이더군요. 이준혁이 한숨을 쉽니다. 저도 그 회사에서 15년을 일했습니다. 처음엔 몰랐어요. 김은혜 대표가 그렇게 비윤리적인 사람인 줄. 무슨 일이 있었나요? 3년 전부터 이상한 지시들이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비정규직을 늘리고 정규직 전환은 최대한 미루라고, 야근 수당 지급을 줄이라고, 심지어 임신한 직원들에게 퇴사 압력을 넣으라고 했습니다. 저는 법무팀장으로서 그런 지시를 따를 수 없었습니다. 항의했죠. 그랬더니 저를 자르려고 했습니다. 이준혁이 커피를 한 모금 마십니다. 결국 제가 먼저 사표를 냈습니다. 더 이상 그 회사에 있을 수 없었어요. 지금은 뭐 하세요? 작은 법률사무소를 차렸습니다. 주로 노동 문제를 다룹니다. 돈은 안 되지만 양심은 편합니다. 이준혁이 가방에서 USB를 꺼냅니다. 이걸 드리고 싶어서 연락했습니다. 이게 뭔가요? 루미나 코스메틱스의 비리 증거들입니다. 제가 법무팀장으로 일하면서 몰래 모아둔 자료들이에요. USB를 받아듭니다. 손이 떨립니다. 왜 저한테 이걸? 박수진 씨, 당신은 정의의 피해자입니다. 그리고 이 자료로 김은혜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변호사 선임할 돈도 없습니다. 제가 무료로 도와드리겠습니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15년 동안 그 회사에서 일하면서 저도 공범이었습니다. 비윤리적인 경영을 묵인했으니까요. 이제라도 잘못을 바로잡고 싶습니다. 눈물이 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천만에요. 함께 싸웁시다. 집에 돌아와 USB를 컴퓨터에 꽂습니다. 수십 개의 폴더가 있습니다. 비정규직 차별, 임금 체불, 복지 위반, 회계 부정, 탈세 의혹. 파일을 하나하나 열어봅니다. 충격적인 내용들입니다. 비정규직 직원 370명이 5년 넘게 정규직 전환을 기다리고 있다는 내부 문서, 야근 수당 미지급으로
3년간 15억 원을 절감했다는 회계 보고서, 임신한 직원들에게 보낸 퇴사 권고 메일들, 안전 설비 미비로 인한 산업재해 은폐 건,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것, 50억 원 규모의 탈세 증거. 이게 다 진짜라면 김은혜는 끝입니다. 다음 날 이준혁 변호사 사무실로 찾아갑니다. 작은 사무실입니다. 화려한 대형 로펌과는 다릅니다. 자료 보셨죠? 네. 충격적이었습니다. 이제 전략을 짜야 합니다. 단순히 1,000만 원을 받는 것을 넘어서 김은혜의 모든 비리를 폭로해야 합니다. 어떻게요? 먼저 채무 청구 소송을 제기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명예훼손, 협박, 업무방해로 형사 고소를 준비합니다. 명예훼손이요? 김은혜가 당신을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분명 괴롭히기 시작할 거예요. 그때를 기다립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김은혜는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입니다. 법적으로 문제 없다고 생각하면 과감하게 행동합니다. 그게 그녀의 약점입니다. 이준혁이 서류를 펼칩니다. 우리는 함정을 파는 겁니다. 김은혜가 스스로 무덤을 파도록 유도하는 거죠. 소름이 돋습니다. 전쟁이 시작되는 거군요. 네. 하지만 우리가 이길 겁니다. 정의는 우리 편이니까요. 그날 소장을 작성합니다. 원고 박수진은 피고 김은혜에게 1998년 10월 15일 금 1천만 원을 대여하였으며 피고는 이를 갚을 것을 약속하였으나 현재까지 이행하지 않고 있음. 청구 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원금 1천만 원 및 연 5%의 이자를 포함한 총 5천만 원을 지급하라. 소장을 제출합니다. 며칠 후 김은혜에게 소장 부본이 송달됩니다. 전화가 옵니다. 수진아, 미쳤어? 은혜의 목소리입니다. 분노로 떨고 있습니다. 소송이라니? 정말 끝까지 가려고? 당연하지. 내가 빌린 돈이잖아. 내가 변호사들한테 물어봤어. 소멸시효 지났다고. 너 질 거야. 두고 보자. 좋아.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전화가 끊깁니다. 이준혁에게 보고합니다. 김은혜한테서 전화 왔습니다. 엄청 화났더군요. 예상대로네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될 겁니다. 뭐가요? 괴롭힘입니다. 이틀 후 가게 앞에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20명 정도 됩니다. 피켓을 들고 있습니다. 박수진 사기꾼, 협박범 박수진, 선량한 기업인을 괴롭히지 마세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한 남자가 앞으로 나옵니다. 당신이 박수진이죠? 김은혜 대표님을 협박한? 협박이 아니라 빌려준 돈을 받으려는 겁니다. 20년 전 일을 가지고 성공한 사람 괴롭히는 거 아닙니까? 제 돈입니다. 제 전 재산이었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듣지 않습니다. 계속 소리칩니다. 사기꾼, 협박범, 손님들이 가게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구경꾼들이 모입니다. 경찰에 신고합니다. 경찰이 출동하지만 사람들은 해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정당한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불법이 아닙니다. 결국 오전 내내 장사를 못합니다. 오후가 되어서야 사람들이 흩어집니다. 녹초가 되어 가게 안으로 들어갑니다. 핸드폰을 확인합니다. 문자가 수십 통 와 있습니다. 모르는 번호들입니다. 돈 포기하세요. 안 그러면 계속 괴롭힐 겁니다.
당신 딸 대학교 어디죠? 알아냈습니다. 당신 아들 고등학교 정보도 있어요. 조심하세요. 손이 떨립니다. 가족까지 위협하다니. 이준혁에게 전화합니다. 예상했던 일입니다. 증거를 모으세요. 사진, 녹음, 문자 캡처 다요. 하지만 제 가족까지. 걱정하지 마세요. 이게 다 김은혜를 무너뜨릴 증거가 됩니다. 다음 날도 같은 일이 반복됩니다. 사람들이 가게 앞에서 시위를 합니다. 이번에는 더 많습니다. 30명 정도. 박수진 물러가라. 영상을 찍습니다. 모두 녹화합니다. 그날 저녁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이 올라옵니다. 박수진이라는 사람이 성공한 여성 CEO를 협박하고 있습니다. 20년 전 빌려준 돈이라며 소송을 걸었는데 사실은 사채업자 출신입니다. 거짓말입니다. 저는 사채업자가 아닙니다. 하지만 글은 빠르게 퍼집니다. 댓글이 달립니다. 이런 사람들 때문에 사회가 시끄러워. 성공한 사람 괴롭히는 거 진짜 악질. 저런 건 처벌해야 함. 억울합니다. 진실을 알리고 싶지만 방법이 없습니다.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딸 지은이가 울며 전화합니다. 엄마, 학교 커뮤니티에 내 글이 올라왔어. 무슨 글? 박수진의 딸. 사기꾼 가족이래. 가슴이 찢어집니다. 지은아, 신경 쓰지 마. 다 거짓말이야. 엄마, 나 학교 다니기 힘들어. 조금만 참아. 엄마가 해결할게. 전화를 끊고 주저앉습니다. 제 문제로 아이들까지 고통받다니. 이래도 계속해야 할까요? 포기하고 싶습니다. 그날 밤 고민합니다. 이대로 포기하면 편해질까? 하지만 그건 정의가 아니야. 아이들이 고통받는데. 하지만 이대로 당하고만 살 수는 없어. 머릿속이 복잡합니다. 다음 날 아침 결정을 내립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고. 이준혁에게 전화합니다. 계속하겠습니다. 끝까지. 잘 결정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반격할 차례입니다. 소송 준비가 본격화됩니다. 이준혁 변호사가 전략을 설명합니다. 먼저 민사소송으로 돈을 청구합니다. 동시에 형사고소를 준비합니다. 형사고소요? 네. 명예훼손, 협박, 업무방해죠. 지금까지 모은 증거들이 있습니다. 책상 위에 증거 파일들이 쌓여 있습니다. 시위 사진, 협박 문자 캡처, 온라인 허위글 캡처, 그리고 이제 언론에 알려야 합니다. 언론요? 네. 김은혜의 비리를 폭로해야 합니다. 그래야 여론이 우리 편이 됩니다. 하지만 저는 그냥 평범한 사람인데 언론이 관심이나 가질까요? 2천억 기업 CEO의 비리라면 충분히 뉴스거리입니다. 제가 아는 기자에게 연락해 보겠습니다. 며칠 후 한 기자가 저를 찾아옵니다. 30대 후반의 여성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일보 탐사팀 김민정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준혁 변호사님한테 얘기 들었습니다.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합니다. 20년 전 돈을 빌려준 일, 은혜가 그 돈으로 회사를 키운 일, 소멸시효를 핑계로 갚지 않는 일, 그리고 최근의 조직적 괴롭힘. 김민정 기자가 열심히 메모합니다. 증거 자료 있나요? 이준혁이 USB를 건넵니다. 여기 루미나 코스메틱스의 비리 증거들이 다 있습니다.
김민정 기자가 파일들을 확인합니다. 눈이 커집니다. 이건 대형 기사감인데요? 하지만 조심하셔야 합니다. 김은혜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괜찮습니다. 이런 거 많이 다뤄봤어요. 팀장한테 보고하고 취재 들어가겠습니다. 희망이 보입니다. 일주일 후 기사가 나갑니다. 2천억 기업 CEO, 20년 전 친구에게 빌린 1,000만 원 안 갚고 괴롭혀. 기사는 상세합니다. 제 이야기, 차용증 사진, 은혜가 보낸 채무 승인 문자들, 그리고 최근의 조직적 괴롭힘 증거들. 기사가 온라인에 올라갑니다. 댓글이 달리기 시작합니다. 이게 진짜면 완전 악질이네. 친구 돈으로 회사 키워놓고 돈 있으면서 안 갚고 오히려 괴롭히다니. 여론이 바뀝니다. 다른 언론사들도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TV 뉴스에도 나옵니다. 자수성가한 여성 CEO로 알려진 김은혜 씨. 알고 보니 친구를 배신하고 방송이 나간 후 핸드폰이 불타듭니다. 모르는 번호들에서 연락이 옵니다. 응원합니다. 끝까지 싸우세요. 저도 비슷한 일 당했어요. 힘내세요. 처음으로 세상이 제 편인 것 같습니다. 가게에도 손님들이 찾아옵니다. 박수진 사장님 맞으시죠? 응원합니다. 떡볶이 2인분 주세요. 사장님 힘내세요. 매출이 오릅니다. 그날 하루 매출이 평소의 3배입니다. 눈물이 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김은혜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다음 날 김은혜가 기자회견을 엽니다. 저는 박수진 씨를 돕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20년이 지난 일을 가지고 계속 협박을 받았습니다. 거짓말입니다. 저는 피해자입니다. 박수진 씨의 무리한 요구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눈물까지 흘립니다. 연기입니다. 완벽한 연기입니다. 일부 언론이 김은혜 편을 듭니다. 양측 주장이 엇갈려 진실은 재판에서 밝혀질 것. 여론이 다시 혼란스러워집니다. 이준혁이 말합니다. 예상했던 일입니다. 김은혜가 거짓말을 할 줄 알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는 결정적 증거가 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세요. 며칠 후 폭탄이 터집니다. 루미나 코스메틱스 직원들이 내부 고발을 시작합니다. 김은혜 대표가 박수진 씨를 괴롭히라고 지시했습니다. 회사 돈을 써서 조직적으로 괴롭혔어요. 저희는 거부했지만 강압적으로 시켰습니다. 증언이 쏟아집니다. 그리고 결정적 증거가 공개됩니다. 녹취록입니다. 김은혜의 목소리가 또렷합니다. 박수진 그 여자 완전히 짓밟아. 돈 포기할 때까지 괴롭혀. 회사 자금 써도 좋으니까. 딸이 대학생이라며 학교에도 소문 퍼뜨려. 못 다니게 만들어. 이준혁 그 배신자도 찾아내. 어떻게든 처리해. 세상이 충격에 빠집니다. 언론이 들끓습니다. 김은혜 CEO, 친구 괴롭힘 직접 지시, 회사 자금으로 조직적 괴롭힘, 딸까지 위협한 악질 CEO. SNS가 폭발합니다. 이건 범죄다. 루미나 제품 절대 안 산다. 해시태그 김은혜 구속해야. 불매운동이 시작됩니다. 루미나 화장품 매출이 급감합니다. 백화점들이 입점을 거부합니다. 소비자들이 거부하는 제품은 취급할 수 없습니다. 김은혜의 제국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재판 준비를 하는 동안 뜻밖의 사람들이 저를 찾아옵니다.
첫 번째는 같은 피해자들입니다. 50대 남성이 가게로 찾아옵니다. 사장님, 저도 김은혜한테 당했습니다. 네. 10년 전에 사업 자금으로 5천만 원을 빌려줬는데 역시 안 갚더군요. 그런 일이 언론 보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저도 소송하려고요. 두 번째, 세 번째 피해자들이 나타납니다. 모두 김은혜에게 돈을 빌려준 사람들입니다. 저는 3천만 원, 저는 2천만 원, 총 7명의 피해자가 모입니다. 피해 금액을 합하면 2억 원이 넘습니다. 우리 함께 싸웁시다. 네. 피해자 모임을 만듭니다. 이준혁 변호사가 무료로 법률 지원을 해줍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루미나 코스메틱스 직원들이 줄줄이 찾아옵니다. 첫 번째는 생산직 직원입니다. 저는 5년째 계약직입니다. 정규직 전환해준다더니 계속 미뤘어요. 저희도요. 370명이나 됩니다. 야근 수당도 3년간 한 푼도 못 받았어요. 임신했다고 퇴사 압력 받았습니다. 증언이 쏟아집니다. 이준혁이 기록합니다. 이 모든 게 증거가 됩니다. 김은혜의 비리를 밝힐 수 있어요. 노동부에 집단 신고가 들어갑니다. 노동부가 루미나 코스메틱스 조사에 착수합니다. 현장 조사가 시작됩니다. 공장에서 안전설비 미비가 드러납니다. 소화기가 제대로 비치되지 않았습니다. 비상구가 막혀 있습니다. 안전교육도 제대로 안 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공단이 시정명령을 내립니다. 국세청도 움직입니다. 탈세 의혹이 제기되면서 세무조사가 시작됩니다. 회계장부를 압수수색합니다. 며칠 후 결과가 나옵니다. 50억 원 규모의 탈세 정황 포착. 언론이 대서특필합니다. 김은혜의 제국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활동가들, 노동 인권을 위해 싸우는 변호사들, 부당한 일에 맞서는 용기 있는 사람들, 그들과 함께하면서 깨닫습니다. 나 혼자가 아니구나. 정의를 위해 싸우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구나. 어느 날 한 노인이 가게를 찾아옵니다. 70대 할아버지입니다. 사장님, 제가 이전에 당신 가게가 있는 건물 주인이었어요. 네, 그러셨군요. 미안합니다. 제가 김은혜한테 건물을 팔았거든요. 그 여자가 당신을 괴롭히려고 일부러 산 거였어요. 그랬군요. 이제야 알았습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월세를 6개월치 면제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하지만 이미 건물을 파셨잖아요. 제가 다시 샀습니다. 김은혜한테서요. 그 여자 지금 돈이 급하거든요. 헐값에 넘겼어요. 정말요? 앞으로는 월세 안 올릴게요. 계속 장사하세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세상에는 좋은 사람들이 더 많다는 것을 느낍니다. 재판이 시작됩니다. 법정은 방청객으로 가득 찹니다. 언론사 기자들, 피해자들, 지지자들. 반대편에는 김은혜와 그녀의 변호사단이 앉아 있습니다. 유명한 대형 로펌의 변호사 5명입니다. 재판장이 입장합니다. 제1회 변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준혁 변호사가 일어납니다. 재판장님, 원고 박수진은 피고 김은혜에게 1998년 10월 15일 금 1천만 원을 대여했습니다. 차용증을 제출합니다. 피고는 3개월 내에 이자와 함께 갚기로 약속했으나
25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은혜 측 변호사가 일어납니다. 재판장님, 이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습니다. 민법 제162조에 따라 10년이 경과했습니다. 이준혁이 반박합니다. 재판장님, 피고는 여러 차례 채무를 승인했습니다. 문자 메시지 캡처를 제출합니다. 2005년, 2010년, 2015년 피고가 보낸 문자입니다. 갚겠다. 조금만 기다려달라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채무 승인에 해당하며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 김은혜 측 변호사가 당황합니다. 그것은 단순한 사교적 멘트일 뿐. 사교적 멘트로 돈을 갚겠다고 하나요? 방청석에서 웃음이 터집니다. 재판장이 정리합니다. 다음 기일에 양측은 추가 증거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차 재판. 이번에는 더 많은 증거가 제출됩니다. 통장 거래 내역. 은혜가 회사 창업할 때 사용한 자금의 출처. 바로 제가 빌려준 1,000만 원입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빌린 1,000만 원으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 사업이 지금의 루미나 코스메틱스, 연 매출 2천억 원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은인인 원고에게 돈을 갚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준혁이 목소리를 높입니다. 조직적으로 괴롭혔습니다. 녹취록을 재생합니다. 김은혜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집니다. 박수진 그 여자 완전히 짓밟아. 돈 포기할 때까지 괴롭혀. 방청석이 술렁입니다. 김은혜의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회사 자금 써도 좋으니까. 이준혁이 계속합니다. 피고는 회사 자금을 횡령하여 원고를 괴롭히는데 사용했습니다. 이는 횡령죄에 해당합니다. 회계 자료를 제출합니다. 비밀 계정에서 3천만 원이 인출되어 시위 용역 업체에 지급되었습니다. 그 업체가 바로 원고의 가게 앞에서 시위한 사람들입니다. 증거는 명백합니다. 김은혜 측 변호사가 반론을 시도하지만 무너집니다. 3차 재판. 이번에는 증인들이 출석합니다. 첫 번째 증인, 루미나 코스메틱스 전 직원. 김은혜 대표가 직접 박수진 씨를 괴롭히라고 지시했습니다. 회의에서 박수진을 완전히 무너뜨려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증인, 시위 용역 업체 직원. 루미나 코스메틱스에서 돈을 받고 시위를 했습니다. 3천만 원을 받았고 박수진 씨 가게 앞에서 한 달간 시위했습니다. 세 번째 증인, 온라인 마케팅 업체. 루미나에서 돈을 받고 박수진 씨에 대한 허위 정보를 유포했습니다. 사채업자, 사기꾼이라는 내용을 커뮤니티에 올렸습니다. 증언이 쌓입니다. 김은혜는 점점 궁지에 몰립니다. 4차 재판. 검사가 추가 기소를 합니다. 피고인 김은혜는 횡령, 명예훼손, 협박, 업무방해 혐의로 추가 기소합니다. 민사에서 형사로 확대됩니다. 김은혜가 법정에서 울음을 터뜨립니다. 저는 그냥. 하지만 재판장은 차갑습니다. 피고인은 자숙하십시오. 5차 재판. 회계 부정과 탈세 혐의가 추가됩니다. 국세청 조사관이 증인으로 출석합니다. 피고인은 5년간 총 50억 원을 탈세했습니다. 허위 세금 계산서 발행, 비자금 조성 등 조직적으로 탈세했습니다. 김은혜의 제국이 완전히 무너집니다. 주가가 폭락합니다. 연일 하한가를 기록합니다. 거래 정지, 상장 폐지 위기.
협력 업체들이 계약을 파기합니다. 직원들이 줄줄이 퇴사합니다. 먼저 임원진이 떠납니다. 부사장, 전무, 이사들이 사표를 냅니다. 더 이상 이 회사의 미래가 없습니다. 중간 관리자들도 뒤따릅니다. 팀장, 과장들이 하루에 수십 명씩 퇴사합니다. 한 달 만에 400명이 떠납니다. 회사가 마비됩니다. 공장 가동이 중단됩니다. 제품 생산이 멈춥니다. 납품이 지연됩니다. 손해배상 청구가 쏟아집니다. 루미나 코스메틱스는 무너지고 있습니다. 6차 재판. 결정적 증거가 제출됩니다. 김은혜의 비밀 계좌 내역입니다. 피고인은 회사 돈을 빼돌려 개인명의 계좌에 보관했습니다. 총 100억 원입니다. 법정이 술렁입니다. 이 돈으로 고급 부동산을 구입했고 명품을 샀고 해외여행을 다녔습니다. 회사 직원들은 야근 수당도 못 받고 있을 때 말입니다. 김은혜가 고개를 떨굽니다. 이제 변명할 여지가 없습니다. 재판 후 저는 법원 앞에서 기자들을 만납니다. 박수진 씨, 지금 심정이 어떠십니까? 진실이 밝혀져서 다행입니다. 하지만 저는 단순히 제 돈을 받으려는 게 아닙니다. 김은혜가 저지른 모든 비리가 밝혀지길 바랍니다. 그래야 같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습니다. 카메라가 저를 비춥니다. 저 같은 평범한 사람도 거대 기업에 맞서 싸울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정의는 반드시 이룹니다. 방송이 나갑니다. 반응이 뜨겁습니다. SNS에서 제 이름이 트렌드에 오릅니다. 박수진 응원해요. 정의는 승리한다. 루미나 불매운동. 전국적으로 지지가 쏟아집니다. 가게에 손님이 몰립니다. 줄을 서서 기다립니다. 떡볶이 맛있다고 소문 들었어요. 박수진 사장님 응원합니다. 사진 찍어도 될까요? 하루 매출이 평소의 10배가 됩니다. 직원을 추가로 고용해야 합니다. 2명을 뽑습니다. 루미나에서 부당 해고당한 직원들입니다. 정규직으로 모십니다. 4대 보험, 야근 수당, 퇴직금 다 보장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그들의 눈에 눈물이 맺힙니다. 한편 김은혜는 급격히 몰락합니다. 먼저 CEO직에서 해임됩니다. 주주총회 결의로 김은혜 대표 해임. 다음으로 재산이 압류됩니다. 고급 아파트, 외제차, 명품들 모두 압류. 은행 계좌도 동결됩니다. 남편이 이혼을 요구합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 가족이 망가졌어. 이혼해. 자녀들도 등을 돌립니다. 엄마 때문에 학교에서 왕따 당해. 엄마 싫어. 친구들도 떠납니다. 은혜야, 너 이제 우리랑 만나지 마. 혼자가 됩니다. 고급 호텔에서 원룸으로 쫓겨납니다. 한때 화려했던 여성 CEO는 이제 파산자가 되었습니다. 7차 재판. 최종 변론이 시작됩니다. 이준혁 변호사가 마지막 발언을 합니다. 재판장님, 이 사건은 단순히 빌려준 돈을 받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정의와 양심의 문제입니다. 피고 김은혜는 친구를 배신하고 직원을 착취하고 법을 어겼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는커녕 피해자를 괴롭혔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엄벌이 내려져야 합니다. 그래야 사회 정의가 바로 섭니다.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집니다. 재판장이 정리합니다. 다음 주 최종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일주일 후 판결일입니다. 법정은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기 시작합니다. 피고 김은혜에게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숨이 멈춥니다. 첫째, 원고 박수진에게 원금 1천만 원과 25년치 이자 4천만 원, 총 5천만 원을 지급하라. 둘째, 명예훼손 및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3억 원을 지급하라. 셋째, 횡령, 탈세, 명예훼손, 협박,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한다. 넷째, 추징금 150억 원을 납부하라. 쾅! 판결이 확정됩니다. 방청석이 환호합니다. 이겼다. 정의가 승리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옵니다. 25년 만에 정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김은혜는 즉시 구속됩니다. 수갑을 차고 법정을 나갑니다. 기자들의 플래시가 터집니다. 김은혜 씨, 할 말 없습니까? 김은혜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교도소로 호송됩니다. 한때 2천억 기업의 CEO였던 여자는 이제 죄수가 되었습니다. 판결 후 생각지 못한 역습이 시작됩니다. 김은혜는 구속되었지만 그녀의 세력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루미나 코스메틱스는 무너졌지만 김은혜의 아버지가 있습니다. 김은혜의 아버지 김태훈. 그는 다른 기업의 대주주입니다. 그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먼저 언론 플레이를 시작합니다. 김은혜, 사실은 피해자? 박수진의 과도한 요구가 비극초래. 양측 모두 잘못. 균형 잡힌 시각 필요. 여론을 흐리려는 시도입니다. 일부 언론이 호응합니다. 김은혜에 대한 처벌이 너무 과하다. 5년 징역은 형평성에 맞지 않아. 댓글 조작도 시작됩니다. 박수진도 문제 있어 보임. 둘 다 욕심쟁이. 김은혜가 불쌍해 보임. 여론이 흔들립니다. 다음으로 저를 직접 공격합니다. 제 과거를 파헤치기 시작합니다. 박수진, 20년 전 세금 체납 이력. 분식집 위생 문제로 과태료 낸 적 있어. 사소한 것들을 부풀립니다. 20년 전 잠깐 어려워서 세금을 몇 달 늦게 낸 것. 10년 전 위생 점검에서 사소한 지적을 받은 것. 이런 것들을 마치 큰 문제인 것처럼 보도합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악성 글이 올라옵니다. 박수진도 깨끗하지 않음. 둘 다 문제 있는 사람들. 지지자들이 흔들립니다. 박수진 씨도 완벽하지 않네요? 좀 실망했어요. 가게 매출이 줍니다. 손님들이 줄어듭니다. 불안합니다. 이대로 다시 잃는 건 아닐까? 이준혁에게 전화합니다. 김태훈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예상했던 일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죠?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정면 돌파입니다. 다음 날 기자회견을 엽니다. 작은 사무실이지만 많은 기자들이 모입니다. 여러분, 제가 완벽한 사람은 아닙니다. 솔직하게 시작합니다. 20년 전 세금을 늦게 낸 적 있습니다. 그때 정말 힘들었거든요. 하지만 결국 다 냈습니다. 10년 전 위생 점검에서 지적받은 적 있습니다. 바로 개선했고 그 후로는 단 한 번도 문제 없었습니다. 저는 성인이 아닙니다. 그냥 평범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저는 거짓말하지 않았고 사람을 괴롭히지 않았고 법을 어기지 않았습니다. 김은혜와 저의 차이는 그겁니다. 그녀는 의도적으로 사람을 괴롭히고 법을 어겼습니다. 저의 실수와 그녀의 범죄는 다릅니다. 기자들이 열심히 받아 적습니다.
방송이 나갑니다. 여론이 다시 돌아옵니다. 박수진 씨 솔직하네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정직한 모습이 좋아요. 지지자들이 돌아옵니다. 가게에 다시 손님들이 찾아옵니다. 사장님, 응원합니다. 하지만 김태우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법적 공격을 시작합니다. 박수진 명예훼손으로 역고소, 과도한 언론 플레이로 김은혜 명예훼손, 말도 안 되는 고소입니다. 하지만 저를 괴롭히기 위한 전략입니다. 법원에 또 출석해야 합니다. 시간과 에너지를 빼앗깁니다. 지칩니다. 언제까지 일해야 하지? 그때 뜻밖의 도움이 옵니다. 김은혜의 전 남편이 저를 찾아옵니다. 박수진 씨, 제가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네, 왜요? 저도 김은혜한테 당했습니다. 이혼하면서 재산 분할도 제대로 못 받았어요. 그리고 제 장인 김태훈이 얼마나 더러운 사람인지 잘 압니다. 그가 문서를 꺼냅니다. 이게 김태훈의 비리 증거입니다. 제가 결혼 생활 중에 우연히 보게 됐어요. 횡령, 탈세, 뇌물 다 있습니다. 이걸로 김태훈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희망이 보입니다. 하지만 그 희망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김태훈의 역습이 시작됩니다. 그는 강력한 인맥을 동원합니다. 먼저 검찰에 압력을 넣습니다. 김은혜 사건, 재수사 필요, 일부 증거의 문제 제기, 말도 안 되는 주장이지만 힘 있는 사람의 말은 먹힙니다. 재수사가 시작됩니다. 이미 끝난 사건인데 또 조사를 받습니다. 지칩니다. 다음으로 제 주변 사람들을 공격합니다. 이준혁 변호사가 변호사협회로부터 조사를 받습니다. 이준혁 변호사, 전 직장 기밀 유출 의혹, 루미나에서 가져온 자료가 문제가 된 것입니다. 변호사 자격 정지 검토, 이준혁이 저를 더 이상 도울 수 없게 될 위기입니다. 그리고 제 가족까지 공격합니다. 딸 지은이가 다니는 대학에 익명의 제보가 들어갑니다. 박수진의 딸 장학금 부정 수령, 사실무근입니다. 하지만 조사가 시작됩니다. 지은이가 학교에서 조사를 받습니다. 엄마, 너무 힘들어. 딸의 울음소리에 가슴이 찢어집니다. 아들 진우도 학교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진우 엄마가 사기꾼이래. 아이들이 놀립니다. 진우가 학교에 가기 싫어합니다. 엄마, 나 전학 가면 안 돼? 모든 게 무너집니다. 가게 매출도 다시 급감합니다. 악성 소문이 퍼집니다. 수진이네 분식, 위생 문제 있대. 재료가 불량이래. 모두 거짓말입니다. 하지만 소문은 빠르게 퍼집니다. 손님이 끊깁니다. 고용한 직원들을 해고해야 할 상황입니다. 사장님, 저희 괜찮아요. 조금만 버텨요. 직원들이 위로하지만 현실은 냉정합니다. 월세도 밀리기 시작합니다. 건물주가 다시 압력을 넣습니다. 이번 달까지 월세 못 내시면 나가셔야 해요.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25년 전 그때로, 아니, 그때보다 더 나쁩니다. 그때는 적어도 희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법적 싸움, 경제적 압박, 가족의 고통, 더 이상 버틸 수 없습니다. 어느 날 밤 한강변에 홀로 앉습니다. 강물을 바라봅니다. 이대로 포기할까? 너무 힘들어. 가족들만이라도 편하게 해주고 싶어? 핸드폰이 울립니다.
김태훈의 비서입니다. 박수진 씨, 김태훈 회장님께서 제안하십니다. 뭐죠? 모든 걸 포기하시면 30억을 드리겠습니다. 30억? 상상할 수 없는 돈입니다. 그 돈이면 가족들 편하게 살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전화가 끊깁니다. 유혹입니다. 30억이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딸 등록금, 아들 학원비, 월세, 빚 모두 해결되고도 남습니다. 편하게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정의가 아닙니다. 김은혜는 감옥에 있지만 김태훈은 여전히 권력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제가 포기하면 다른 피해자들은, 루미나에서 착취당한 직원들은, 제 돈을 떼인 다른 7명의 피해자들은 모두 포기해야 합니다. 그건 안 됩니다. 고개를 듭니다. 아니야. 포기할 수 없어. 정의는 돈으로 살 수 없어. 끝까지 싸워야 해. 비서에게 전화합니다. 거절합니다. 박수진 씨, 다시 생각해 보시죠. 이게 마지막 기회입니다. 필요 없습니다. 저는 돈이 아니라 정의를 원합니다. 전화를 끊습니다. 손이 떨립니다. 30억을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30억을 거절한 다음 날, 본격적인 보복이 시작됩니다. 새벽 5시 가게 앞에 도착합니다. 셔터가 박살나 있습니다. 누군가 철제봉으로 부쉈습니다. 가게 안으로 들어갑니다. 모든 게 엉망입니다. 테이블이 뒤집혀 있고 주방 기구들이 부서져 있습니다. 냉장고는 열려 있고 재료들이 바닥에 흩어져 있습니다. 벽에는 스프레이로 낙서가 되어 있습니다. 사기꾼, 지옥에나 가라. 주저앉습니다. 20년 동안 지켜온 가게가 이렇게. 경찰에 신고합니다. 하지만 범인을 잡을 가능성은 낮습니다. CCTV도 부서져 있습니다. 계획적 범행입니다. 가게를 정리합니다. 혼자서는 불가능합니다. 지은이와 진우가 와서 도와줍니다. 엄마, 우리가 도와줄게. 미안해. 엄마 때문에. 괜찮아요, 엄마. 우리가 함께 있잖아요. 눈물이 납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강했나? 며칠 동안 가게를 수리합니다. 돈이 많이 듭니다. 마지막 남은 저축까지 털어넣습니다. 간신히 가게를 다시 엽니다. 하지만 손님은 없습니다. 소문이 더 퍼졌습니다. 수진이네 분식, 범죄 조직과 연관. 깡패들이 드나든데. 말도 안 되는 소문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믿습니다. 하루 종일 손님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저녁이 되어 가게 문을 닫습니다. 매출 0원. 집에 돌아갑니다. 현관문에 붉은 페인트가 뿌려져 있습니다. 나가라. 협박입니다. 집 안으로 들어갑니다. 아이들이 불안한 눈으로 바라봅니다. 엄마, 우리 이사 가야 하는 거 아니야? 대답할 수 없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습니다. 창밖을 바라봅니다. 어둠뿐입니다. 정말 이길 수 있을까? 내가 너무 무리한 건 아닐까? 가족들을 고통스럽게 하면서까지 의심이 듭니다. 핸드폰을 봅니다. 김태훈 비서의 번호가 저장되어 있습니다. 전화를 걸까 고민합니다. 30억이면 모든 게 해결돼. 손가락이 번호 위에 올라갑니다. 하지만 누르지 못합니다. 그때 딸 지은이가 방문을 엽니다. 엄마, 아직 안 주무셨어요? 응. 잠이 안 와서.
지은이가 옆에 앉습니다. 엄마 힘들죠? 저도 힘들어요. 학교 가기 싫고 친구들 만나기 싫어요. 미안해. 하지만요. 지은이가 제 손을 잡습니다. 엄마가 옳은 일 하고 있는 거 알아요. 나쁜 사람한테 지면 안 돼요. 그래도 엄마, 제가 엄마 딸인 게 자랑스러워요. 힘든데도 포기하지 않잖아요. 눈물이 납니다. 그리고 진우도 그래요. 겉으로는 힘들어하지만 사실은 엄마 자랑스러워해요. 정말? 네. 어제 진우가 그랬어요. 우리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강하다고. 가슴이 뭉클합니다. 엄마, 조금만 더 힘내요. 우리가 함께 있잖아요. 지은이가 안아줍니다. 힘이 납니다. 그래, 포기할 수 없어.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이겨야 해. 정의가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보여줘야 해. 다음 날 아침, 각오를 다집니다. 이준혁에게 전화합니다. 계속 싸우겠습니다. 끝까지. 잘 결심하셨습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변호사 자격 정지는 괜찮으세요? 조사 결과 문제 없다고 나왔습니다. 김태훈의 압력이었지만 증거가 부족해서 무혐의 처리됐습니다. 다행이네요. 이제 우리가 반격할 차례입니다. 반격의 시작입니다. 김은혜의 전 남편이 제공한 김태훈의 비리 증거. 이준혁이 이것을 검찰에 제출합니다. 동시에 언론에도 제보합니다. 다음 날 특종이 터집니다. 김태훈 회장 50년간 쌓은 비리 드러나 횡령 300억, 탈세 100억, 뇌물 50억, 정경유착의 끝판왕. 언론이 들끓습니다. 김태훈의 모든 과거가 파헤쳐집니다. 1970년대부터 시작된 비리, 정치인들과의 유착, 뇌물 공여, 탈세, 횡령, 40년간의 범죄 기록이 쏟아집니다. 검찰이 움직입니다. 김태훈에 대한 수사가 시작됩니다. 압수수색이 진행됩니다. 김태훈의 집, 사무실, 비밀 금고까지 모두 뒤집어집니다. 더 많은 증거가 나옵니다. 비자금 계좌, 차명 계좌, 해외 비밀 계좌, 총 500억 원이 넘는 비자금이 발견됩니다. 김태훈이 긴급 체포됩니다. 저는 무죄입니다. 억울합니다. 하지만 증거는 명백합니다. 김태훈의 구속으로 상황이 역전됩니다. 김태훈의 권력 기반이 무너지면서 저에 대한 압박도 사라집니다. 재수사도 중단됩니다. 이준혁의 변호사 자격 문제도 완전히 해결됩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김태훈의 회사 직원들이 내부 고발을 시작합니다. 김태훈 회장이 박수진 씨를 괴롭히라고 지시했습니다. 30억으로 회유하려 했고 실패하자 물리적 공격을 지시했습니다. 가게 파손도 김태훈이 지시한 일입니다. 증언이 쏟아집니다. 가게 파손 범인도 잡힙니다. 김태훈이 고용한 용역 깡패들입니다. 그들도 자백합니다. 김태훈한테 돈 받고 했습니다. 5천만 원 받았어요. 모든 퍼즐이 맞춰집니다. 김은혜와 김태훈 부녀의 범죄가 완전히 밝혀집니다. 언론이 대대적으로 보도합니다. 부녀 모두 범죄자, 재벌 갑질의 끝판왕, 피해자 박수진, 거대 권력에 맞서 승리. 여론이 완전히 저의 편이 됩니다. SNS가 폭발합니다. 박수진 영웅. 정의는 승리한다. 김태훈 구속해라. 전국적인 지지가 쏟아집니다. 가게에 다시 손님들이 몰려옵니다.
이번에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줄이 가게 밖까지 이어집니다. 박수진 사장님 응원합니다. 떡볶이 맛있어요. 사진 같이 찍어주세요. 하루 매출이 300만 원을 넘습니다. 평소의 15배입니다. 직원을 5명 더 고용합니다. 모두 루미나나 김태훈 계열사에서 부당해고당한 사람들입니다. 정규직으로 모십니다. 복지도 최고로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른 피해자들도 승리합니다. 제게 돈을 빌려줬던 7명의 피해자들, 그들도 모두 승소합니다. 총 2억 원을 돌려받습니다. 루미나의 직원들도 체불 임금을 받습니다. 370명의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됩니다. 15억 원의 야근 수당도 지급됩니다. 모두가 승리합니다. 정의가 승리합니다. 김태훈의 재판이 시작됩니다. 검찰이 강력하게 공소합니다. 피고인 김태훈은 40년간 온갖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횡령, 탈세, 뇌물, 그리고 조직적 괴롭힘까지. 특히 무고한 시민 박수진 씨를 조직적으로 괴롭힌 것은 용서할 수 없습니다. 증거가 쌓입니다. 김태훈의 변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결국 판결이 내려집니다. 피고인 김태훈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다. 추징금 500억 원을 납부하라. 쾅! 김태훈도 구속됩니다. 부녀가 모두 감옥에 갑니다. 한편 루미나 코스메틱스는 완전히 파산합니다. 청산 절차가 시작됩니다. 회사 자산이 모두 매각됩니다. 그 돈은 피해자들에게 배분됩니다. 직원들 체불 임금, 협력업체 대금, 투자자들 손실, 그리고 저를 포함한 채권자들, 저는 최종적으로 3억 5천만 원을 받습니다. 원금 5천만 원, 위자료 3억 원, 세금을 떼고 실제로 받은 돈은 2억 8천만 원입니다. 큰 돈입니다. 하지만 제게 이 돈은 단순한 돈이 아닙니다. 25년간의 억울함이 풀린 것입니다. 정의가 승리한 증표입니다. 돈을 받은 후 가장 먼저 한 일이 있습니다. 밀린 빚을 모두 갚았습니다. 카드 대출, 지인에게 빌린 돈 모두 갚았습니다. 그리고 딸 지은이의 남은 등록금을 모두 냈습니다. 지은아, 이제 걱정 마. 대학원까지 엄마가 다 책임질게. 엄마, 고마워요. 아들 진우의 학원비도 넉넉하게 마련했습니다. 진우야, 하고 싶은 공부 다 해. 엄마가 지원해 줄게. 엄마 최고. 남은 돈으로 가게를 확장했습니다. 옆 가게까지 임대해서 면적을 2배로 늘렸습니다. 테이블도 20개로 늘렸습니다. 주방도 확장했습니다. 직원도 10명으로 늘렸습니다. 모두 정규직입니다. 저희 가게는 비정규직이 없습니다. 4대 보험, 퇴직금, 야근수당, 상여금 모두 보장합니다. 육아휴직, 생리휴가, 연차 자유롭게 쓸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겪은 고통을 다른 사람은 겪지 않게 하겠습니다. 직원들이 감동합니다. 사장님, 저희 열심히 하겠습니다. 가게 이름도 바꿨습니다. 정직한 분식. 정직함이 가장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간판도 새로 달았습니다. 크고 깨끗한 간판입니다. 가게가 오픈합니다. 첫날부터 손님들로 가득 찹니다. 정직한 분식 오픈 축하합니다. 박수진 사장님 응원합니다. 언론도 취재를 옵니다. 박수진 씨,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 행복합니다.
25년 만에 정의가 이루어졌으니까요. 앞으로의 계획은 이 가게를 키워서 프랜차이즈로 만들고 싶습니다. 그리고 가맹점주는 모두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들로 할 겁니다. 제가 받은 도움을 다른 사람들에게 돌려주고 싶습니다. 방송이 나갑니다. 반응이 뜨겁습니다. 프랜차이즈 가맹 문의가 쏟아집니다. 6개월 후 첫 번째 가맹점이 오픈합니다. 가맹점주는 루미나에서 해고당한 전 직원입니다. 사장님 감사합니다. 새로운 시작할 수 있게 해주셔서 우리 함께 성공합시다. 1년 후 가맹점이 10개가 됩니다. 모두 성공합니다. 정직한 음식, 정직한 가격, 정직한 서비스. 손님들이 몰립니다. 정직한 분식은 전국적인 브랜드가 됩니다. 2년 후 가맹점이 50개가 됩니다. 연 매출 100억 원을 돌파합니다. 저는 작은 기업의 CEO가 됩니다. 하지만 초심을 잃지 않습니다. 본사 직원들도 모두 정규직입니다. 복지는 대기업 수준입니다. 임금은 업계 최고 수준입니다. 돈보다 사람이 먼저입니다. 우리가 행복해야 손님들도 행복합니다. 직원들이 행복합니다. 이직률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른 일도 시작합니다. 정의 기금을 만듭니다. 연 매출의 10%를 기부합니다. 어려운 사람들의 법률 지원, 부당에 고당한 노동자들 지원, 빚 때문에 고통받는 서민들 지원, 제가 받은 도움을 사회에 돌려줍니다. 많은 사람들을 돕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준혁 변호사와도 계속 함께 일합니다. 이준혁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없었으면 불가능했어요. 아닙니다. 박수진 씨의 용기가 만든 결과입니다. 이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도와줄 차례입니다. 그렇죠. 함께 공익법률센터를 만듭니다. 무료로 법률 상담을 해줍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돕습니다. 3년 후, 딸 지은이가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합니다. 엄마, 나도 변호사 될 거야. 엄마처럼 약한 사람들 도와주고 싶어. 자랑스럽다, 지은아. 아들 진우는 대학생이 됩니다. 엄마, 나는 사회복지학 전공할 거야. 어려운 사람들 돕고 싶어. 그래, 내가 하고 싶은 거 해. 아이들이 올바르게 자랐습니다. 고통의 시간이 아이들을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5년 후, 2028년 가을, 저는 정직한 분식 본사 사무실에 앉아 있습니다. 서울 강남의 작은 빌딩입니다. 제가 산 빌딩입니다. 1층은 정직한 분식 플래그십 스토어, 2층은 공익법률센터, 3층은 본사 사무실, 4층은 교육센터, 5층은 휴게공간, 직원들을 위한 공간입니다. 창밖을 바라봅니다. 가을 햇살이 따사롭습니다. 책상 위에는 액자가 있습니다. 25년 전 차용증이 액자에 담겨 있습니다. 1998년 10월 15일, 금 1천만 원을 차용함. 김은혜. 이게 모든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옆에는 판결문이 액자에 담겨 있습니다. 원고 승소. 끝이자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문이 열립니다. 비서가 들어옵니다. 사장님, 강연 준비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대학교에서 강연하는 날입니다. 주제는 정의와 용기. 강연장으로 향합니다. 500명의 학생들이 모여 있습니다. 무대에 올라갑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수진입니다. 박수가 터집니다.
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25년 전 친구에게 1,000만 원을 빌려줬습니다. 그 친구는 제 돈으로 2천억 기업을 만들었지만 돈을 갚지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 저를 괴롭혔습니다. 학생들이 집중합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5년간 싸웠고 결국 이겼습니다. 정의는 늦더라도 반드시 옵니다. 박수가 터집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3가지입니다. 첫째, 정직하십시오. 정직이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둘째, 포기하지 마십시오. 힘들어도 외로워도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셋째, 함께 하십시오. 혼자서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함께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열심히 메모합니다. 강연이 끝납니다. 질의응답 시간입니다. 한 학생이 손을 듭니다. 사장님, 김은혜 씨는 지금 어떻게 지내나요? 교도소에서 복역 중입니다. 5년형을 받았으니 2026년에 출소했을 겁니다. 만나보셨어요? 네, 한 번 만났습니다. 출소 직후 김은혜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초라한 옷차림, 힘없는 눈빛, 수진아, 왔구나. 정말 미안해. 내가 정말 잘못했어. 눈물을 흘렸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 거야? 작은 식당에서 설거지 일 구했어. 최저임금도 안 되지만 그래도 일할 수 있어서 다행이야. 힘들겠다. 당연하지. 내가 한 짓을 생각하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수진아, 나 너한테 평생 갚을게. 돈은 아니더라도. 은혜야. 응? 정직하게 살아. 그게 나한테 갚는 길이야. 그럴게. 꼭 그럴게. 그 후로 은혜는 정직하게 살고 있습니다. 가끔 연락이 옵니다. 수진아, 오늘도 열심히 일했어. 사장님이 칭찬해 주셨어. 잘했어. 계속 그렇게 살아. 사람은 변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강연이 끝나고 학생들이 다가옵니다. 사장님, 저도 사장님처럼 정의롭게 살고 싶어요. 저도 포기하지 않을게요. 사장님이 제 롤모델이에요. 젊은 학생들의 눈빛이 빛납니다. 희망이 보입니다. 저녁,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제는 강남의 아파트입니다. 작지만 아늑한 집입니다. 현관문을 엽니다. 엄마 왔어요? 딸 지은이가 반깁니다. 이제 변호사가 되어 공익법률센터에서 일합니다. 오늘 승소했어요. 부당해고 사건. 잘했어, 지은아. 아들 진우도 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복지사가 되었습니다. 엄마, 오늘 어르신 한 분 도와드렸어요. 엄마 이야기 해드렸더니 엄청 감동하시더라. 그래, 고맙다. 저녁을 함께 먹습니다. 평범한 저녁 식사. 하지만 이것이 가장 행복합니다. 식사 후 베란다로 나갑니다. 서울 야경이 펼쳐집니다. 25년 전 작은 원룸에서 바라보던 그 야경. 지금은 다릅니다. 당당합니다. 핸드폰이 울립니다. 이준혁 변호사입니다. 박수진 대표님, 다음 주 국회에서 노인 인권보호법 제정 기념식 있습니다. 오실 수 있으세요? 물론이죠. 저희의 싸움이 법을 바꿨습니다. 더 이상 저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그리고 한 가지 더,
KBS에서 다큐멘터리 제작 제안이 왔습니다. 박수진 대표님 이야기를요. 생각해 볼게요. 전화를 끊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별이 빛납니다. 문득 남편 생각이 납니다. 15년 전 떠난 남편. 여보, 우리 이겼어요. 정의가 승리했어요. 바람이 붑니다. 답장인 것 같습니다. 미소가 지어집니다. 이제 저는 행복합니다. 돈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정의를 지켜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정의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희망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정직한 분식 가맹점 백호점 오픈이 다음 주입니다. 가맹점주는 가정폭력 피해자였던 여성입니다.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제가 도울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사는 이유입니다.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외로워도 정의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리고 함께 하세요. 혼자서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함께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저처럼요. 25년이 걸렸지만 결국 이겼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